안녕하십니까. 부천 월천TV의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이고요. 7시 6분입니다. 매번 일어서서 촬영하다가 오늘은 여기 옆에 의자가 좀 썩어가는 의자가 하나 있길래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촬영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한글날이라서 쉬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제목은 스마트 스토어 개설 시 준비물. 과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PPT를 제가 띄우고요. 제 얼굴은 못난이니까 저 오른쪽 밑으로 치우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단에 그렇게 빨간색으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뜨고요. 그걸 한번 눌러 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는 판매자 유형은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 해외 사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1년에 1,200만 원인가 1,800만 원 넘으면 이제 사업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이라는 게 그 정도 조금 벌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만약에 개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아니면 유튜브에 따로 검색하시면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를 그냥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판매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고 신청을 해라 이 뜻이고요. 만약에 사업자로 가입할 경우 가입 심사를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가입이 승인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또 필요 서류가 있는데 그걸 같이 제출해야지 승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가입하고 나서 한 번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스토어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스토어 이름을 뭐로 할지 주변 여러 그런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좀 이름을 잘 정해야겠죠. 스토링님께서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봐도 스토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왕이면 처음에 개설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수정을 안 하시려면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 처음에 정할 때 좀 완전 어설픈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URL은 수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com 슬러시하고 스마트 스토어 이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영어로 된 이름은 한 번 딱 정하면 바뀔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옆에 이제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 눌러서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그 밑에 필수 서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그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사본을 한 부를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 사본. 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데요. 그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걸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만들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는 대표자, 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사본, 한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낸 명이 있잖아요.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내거나 와이프 이름으로 내거나 어쨌든 그 사업자 낸 사람, 그 사람의 사업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밑에는 이제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신 그 대표자가 요즘 핸드폰 인증이 있죠.
핸드폰 인증하면 요거는 그냥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감 증명서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런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당장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은 네이버에 홈택스 치시면 국세청 홈택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하나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찍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대충 대략 이런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다음에 신청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뭘 클릭하고 서비스 코드는 어떤 거 넣는지 그런 거 PPT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2번부터 이제 5번까지는 동호 씨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G마켓, 옥션, 보통 이런 데서 발급을 받는데 제가 나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옥션이었습니다. 다른 거로 발급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른 걸 검색하시거나 블로그로 다른 걸 검색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션으로 발급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문자 인증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중에 동호 씨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보통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며칠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네이버에 정부24라고 치시고 위에서 발급받은 구매 안전 확인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써있죠. 면허세가 있는데 면허세는 간이 사업자는 면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간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으로 했고요. 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한데 나중에 찾는 거는 직접 가셔야 됩니다. 요건 가까운 그 구청 있죠? 거기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럼 거기 가셔가지고 신분증 보여드리고 본인 확인한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시면서 면허세를 납부하라고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면허세 45,000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자 통장입니다. 사업자 통장도 국민은행, 농협 여러 군데서 만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은행으로 발급받아 놨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병행 수입 사업자가 아니라 저희가 구매 대행 사업자를 새로 낸 거잖아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가셔가지고 신분증이랑 위에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수료 2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OPT 그거를 만드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 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구매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신용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인증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는 이 카드가 괜찮은 것 같아서 글로벌 쇼핑 삼성카드 5 V2 매월 저희가 해외 결제하는 것마다 1.5% 청구 할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하기로 했고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돼야지 저희가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 있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랑 이제 URL이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한번 어떤 스토어를 할지 어떤 스토어명을 정한 다음에 그 스토어에 대한 URL 주소 영어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정해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Q&A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과 상호명은 꼭 같아야 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스토어 홈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정보이며 상호명은 스토어의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스토어 이름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몰에 들어갔을 때 저기 위에 메인으로 뜨는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토어 이름, 간판이 뭐냐? 간판 이름이 이렇게 크게 뜨는 겁니다. 그럼 상호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난인구
마켓 이렇게 제가 지었어요. 예를 들면 난닝구 마켓이라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지었고, 알고 보면 이 밑에 상호명,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업자 정보죠. 상호명이 뭐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난닝구 마켓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마켓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부천, 월천, TV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명은 말 그대로 그 윗단계에 있는 거라고 제가 볼 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자의 그 이제 뭐 주소랑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의 이름은 그 하위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은 그 하위 분류고, 상호명은 진짜 그 마켓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름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의 URL을 이미 다른 스토어가 사용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쓰지 말아야지. 뭘,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스토어 고유의 이름과 주소인 만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당연하죠. 단 스마트 스토어 이름의 경우 한영, 영문, 대소문자, 띄어쓰기가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며, 스마트 스토어 URL의 경우에는 한글, 영문, 대문자, 띄어쓰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저렇게 지금 보이죠? 슈가폰, 저게 대문자로 쓴 것도 되고 소문자로 쓴 것도 되고, 한글로 슈가폰이라 쓴 것도 되고, 슈가 띄우고 폰이라고 쓴 것도 각각의 스토어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좀 웃기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대문자랑 소문자는 좀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조금 저렇게 대문자 소문자 다르게 했다고 저거를 다른 스토어로 이름을 봐준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URL의 경우에는 오른쪽 보이시죠? 한글로는 당연히 안 되고 대문자도 안 되고 띄어쓰기도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이버 위에 주소 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에 주소 칠 때 당연히 띄어쓰기 안 되는 거고, 저렇게 대문자가 아마 되긴 하겠지만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저 대문자를 해도 아마 저 소문자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URL은 무조건 소문자, 영문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 스토어가 나오나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웹사이트 검색 등록 시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어로 활용되며, 웹사이트 검색 등록은 가입 완료 후 노출 관리, 노출 서비스 관리에서 무료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서 설정하면 노출이 된다 이거죠. 스토어가 네이버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기 위해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보편적이지 않은 이름을 고려해 주세요. 알아서 이름을 잘 지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뭐 사업자 등록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뒤에 영상,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뒤에 또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지금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전체 흐름, 이런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있구나, 그럼 앞으로 저런 거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구나, 그 뒤에 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하겠죠. 이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저희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해보는 거죠. 뭐 여기서 뭐 단 얼마라도 남겨 먹으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라도 시도하고 공부하고 하면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요거를 동호 씨랑 공부하면서 정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어떻게든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좀 집중해서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카페 글도 보면서 좀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이랑 그 다음에 영행 수입 스마트 몰을 2개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일단 어제 투트랙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병행 수입을 먼저 도전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언을 좀 따르기로 했고, 일단은 저희가 뭐 지금 현재도 뭐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또 어떻게 뭐 그런 상품을 찾았는지 뭐 했는지 나중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를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